쿠키뉴스 지영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진단검사 방법인 드라이브스루와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형 진단키트에 이어서 SNS상에서는 달고나 커피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은 듯한 대한민국의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한류라고 부르더군요. 드라이브 스루에 또 한국형 진단 키트, 거기에 달고나 커피까지.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한류 열풍 짚어볼 텐데요. 먼저 달고나 커피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외신이 앞다퉈서 조명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달고나 커피를 보도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뜨거운 물을 수백 번 휘저어서 만드는 커피인데요. 배우 정유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이후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K-팝 스타들이 잇따라 만드는 영상을 올려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죠. 그러면서 이 달고나 커피 제조 영상을 올려서 좀 인기를 얻었는데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됐군요. 어떻게 소개가 됐습니까?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정유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한 달고나 커피가 한국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카페에서 주요 메뉴가 됐다고 소개했고요. 이어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5단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가 됐군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SNS상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여러 외신들이 또 집중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체에서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네, 뉴욕포스트는 달고나 커피를 두고 한국 SNS에서 코로나19 창궐 이후 유행한 커피라고 소개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집에서 달고나 커피 만드는 방법 등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며 그 하나로 달고나 커피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공영방송 BBC도 달고나 커피 열풍에 대해서 한국식 커피 간식으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이 달고나 커피를 한국의 최신 트렌드이자 또 코로나19가 낳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세계 각국의 그 유튜버들이 올린 한국 달고나 커피 영상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달고나 커피라는 영문 해시태그 게시글이 세계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각국에서 이동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가 이어지면서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 속에서 사실 홈카페 관련된 상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달고나 커피가 가장 인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그중에서도 또 한류 스타들도 달고나 커피를 언급하면서 더더군다나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언급을 또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슈가는 멤버들과 진행한 온라인 생방송에서 요즘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라면서 소개했고요. 이어 정국은 달고나 커피 레시피를 설명했는데요. 이 방송의 1시간짜리 풀 영상은 773만여 명이 봤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요, 이 달고나 커피가 400번 저어서 만드는 커피로 국내 SNS에서 유행이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도 색다른 경험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한국 유튜버들이 만든 변형 음료도 소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유튜버들은 인스턴트 커피 대신에 우유에 타먹는 코코아 가루나 딸기향 가루로도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를 외국에서 유명한 코코아 가루의 명칭을 따서 달고나 마일로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른 매체들도 커피를 초콜릿이나 가루 녹차로 바꿔서 만들 수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홈카페 관련 상품들, 메뉴들이 인기인데 그중에서도 단연 달고나 커피가 인기죠.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 메뉴가 이미 등장을 했는데 해외에서도 카페에 이 달고나 커피가 메뉴에 등장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 SNS 이용자들은 한국 달고나 커피가 거품이 마시멜로우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시멜로우 커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최대 커피 체인점인 하일랜드 커피는 유행 흐름에 편승해서 운영 중인 SNS 페이지에 달고나 커피 사진을 게재하면서 달고나 커피가 하일랜드에 있다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으로 커피 출시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베트남 소비자들은 6,200회에 달하는 좋아요를 누르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베트남 디저트 시장이요,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하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국의 달고나 커피가 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뭔가 또 새로운 한류 열풍의 시작이 예감이 되네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역 한류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시작된 외신의 한국 관심은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한국형 진단키트 등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방식은 미국, 호주,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주요국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초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한국형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초반만 해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응에서 미국 내 확진자가 늘고 검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방역 한류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는데요. 한국형 진단키트 역시 전 세계에서 원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126개국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러 나라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함께 이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측이 공통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 역시 막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을 찾아봤다면서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방역 한류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작년 진단키트 총 수출액은 2억 166만 달러로 전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매월 오름세를 보여서 2배 이상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1,78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는데요. 2월에는 2,21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0%, 3월에는 4,865만 달러, 한화 약 589억 원 정도로 무려 117%나 성장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여전히 국내 체외진단 시장의 9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단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진단키트뿐만이 아니고요. 뭐 손소독제, 손세정제 같은 그런 위생용품 역시 많이들 좀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4.1% 급증했는데요. 3월의 수출액은 지난해 손소독제 연간 총 수출액인 678만 달러의 83.9%에 달합니다. 손소독제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지난 1월 12.5%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에 2081.9%, 3월에 604.1% 등 수직 상승했고요. 또 손세정제 수출 증가율도 지난 1월 10.2%에서 2월 104.7%,
3월 80.4%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식료품에 대한 사재기 열풍은 없었는데요. 사재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얻는 품목도 있었다고요? 네, 라면과 김치, 즉석밥, 즉석식품, 가공육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은 지난 3월 무려 54.1%나 늘었는데요. 특히 한국산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라면 수출액은 626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1.6% 늘어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또 인기인데요. 자, 요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도 궁금해요. 네, 이런 라면 수출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에 나온 라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친 덕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영화 영향도 있겠고 코로나19 여파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국 라면을 찾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주요 사재기 품목 중에 하나가 또 휴지가 있는데 요 휴지 역시 수출 상승세라고 들었어요. 그쪽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 휴지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국내 대형마트에 자체 브랜드 화장지 공급을 제안했고요. 이에 바로 휴지 2,000 상자를 급히 보낸 데 이어서 다른 생필품도 추가적으로 수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모로 방역 한류 열풍이 불면서 뭐 전체적인 수출 실적 악화를 막는데도 좀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수출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방역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수출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어느 정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수출이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사실 수출 후 반응도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앞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채취, 수송, 보존 배지 키트 5만 1,000개를 수출한 바 있는데요. 이후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청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셰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의안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압둘라 장관과의 통화에서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을 요청한 직후 이루어진 한국 정부의 긴급 지원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들보다도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겪었고요.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좀 사망자 수가 적게 발생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이 방역 시스템이 K-방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새로운 한류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검역을 실시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등을 격려한 뒤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방역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K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특히 워크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는 특허를 내도 될 정도로 보안성도 강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K-방역의 세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데 관련 협회에서도 도움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수요가 커진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위생용품 수출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67개국 정부와 대사관 235개 무역협회 글로벌 파트너스 협업 클럽 회원에 전달하는 코로나19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면서 세계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이뤄낼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자, 주기자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